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연쇄살인범 머그샷 공개 사안입니다.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주인 2명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던 이영복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에 있는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숨지게 하고 현금 3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연쇄살인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 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 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 이영복의 범행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경기 북부경찰청이 1월 10일에 연쇄살인범인 피의자 이영복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혐의 내용이 이제 이영복 씨가 여성이 혼자 있는 다방에서 돈을 훔친 절도 전과가 있는데 2023년 11월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예예.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12월 30일 연말이죠. 네. 그때 이제 고양 일산 서구에 있는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고, 예. 그다음에 현금 3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다음에 2024년 1월 5일 양주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살해한 다음에 또 현금 수십만 원을 훔쳐서 달아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왜 다방만 노렸느냐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고 이제 예. 그 피해자들 신체 곳곳에서는 심각하게 폭행된 그런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살인범 이영복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검거할 때 공개 수배 절차를 이용했다라고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이영복 씨가 고향에서 이제 다방 업주를 살해한 다음에 택시하고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또 파주를 갔다가 거기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또 양주와 서울을 돌아다니다가 강원 지역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초반에 이 범행이 발생됐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예. 용의자 인상착의가 그 두 번째 범죄 때 네. 용의자 인상착의가 그 비슷하고 예. 그 다음에 지문이 동일한 게 네. 채취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일범이라고 사실을 확인을 하고 네네.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서 이제 1월 5일 날 공개 수배를 했고요. 그래서 공개 수배 13시간 만에 강릉시 재래시장 부근에서 이영복 씨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자, 다행히 이제 2개 정도 사건으로 마무리가 네. 돼서 연쇄살인이 더 커지진 않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영복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또 다른 사건 경우에는 또 비공개 결정도 내려지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떤 기준으로 이 범죄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신상 공개에 있어서 이 기준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현행 법에서는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법에서 예. 그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특정 강력 범죄가 뭐냐? 네네. 거기에는 이제 뭐 살인이라든지 뭐 약취 유인, 예. 뭐 납치 같은 것들, 네네. 그리고 인신매매, 예. 그리고 뭐 성범죄, 예. 강도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예. 증거가 또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했을 때 어떤 공공의 이익이 네. 있어야 되고요. 또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에서 남용하면 안 된다. 또 네네. 남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요건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영복에 대한 그 전과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정리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영복 씨 전과 관련해서 네. 보도된 내용들을 좀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예. 1986년에 네. 강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또 절도를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받게 됐고 네. 1993년에 강도 강간을 저질러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9년에는 절도죄로 또 10년, 예. 2022년에는 4차례의 절도와 무전 취식 등으로 기소가 되었고 네. 이제 법원 측에서는 이영복 씨가 죄를 반성했다고 봐서 네. 징역 1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판부 앞에서는 약간 뭐 가짜 반성을 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사건을 해보면 네네. 뭐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는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묻지마 폭행 관련해서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피해자를 찌른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피고인도 재판부 앞에서는 뭐 반성한다고 하면서 예, 예. 피해자
한테 뭐 사죄하고 합의에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면서 막상 피해자를 만나면 뭐 자기는 형사공탁 받으면 뭐 실형 안 받는다. 예. 뭐 이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었는데 네네. 결국은 이 2022년에 이영복 씨가 예. 1년형을 받고 예. 출소해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거 전과들 보고 또 심각한 연쇄 살인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보면서 네. 자, 출소하는 강력 범죄 전과자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 잘 되고 있냐 네.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사후 관리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네. 보통 이제 성범죄, 예. 그다음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네네. 또 살인 범죄, 뭐 강도 범죄, 스토킹 범죄 이런 특정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법원에서 보호 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야간 통학 시간이라든지 네. 외출 제한, 뭐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건 특정 지역 출입 금지라든지 뭐 주거를 제한한다든지 뭐 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이런 네.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혹시 가석방을 받게 된다든지 예. 또 경우에 따라서 뭐 보호 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우리 소년 사건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자도 이제 보호 관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호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주거지에 상주를 하고 예.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제 이 보호 관찰이라는 게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고 예. 그다음에 뭐 주거 이전이나 출국할 때에 신고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실은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게 인력 부족으로 좀 정상 운영이 쉽지 않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뭐 인력 지원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제도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실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네. 얘기를 매번 하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이제 곧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 이제 훨씬 많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가 되고 그 머그샷도 30일 동안 이제 온라인에 공개를 한다 이렇게 네. 규정이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셨죠? 청취자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년 1월 25일부터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 강력범죄에서 네네. 현행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특정 중대범죄로 예. 바뀌고 법도 따로 떨어져 나와서 네네. 이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이제 신상 정보와 관련된 공개에 대해서 예. 본격적으로 그걸 다룰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별도로 만들어진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그것만을 다루는 법이 별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 그 범죄 범위가 네. 아까 그런 특수 강력범죄 외에도 네네. 뭐 범죄단체 조직을 했다든지 네. 뭐 내란이라든지 예. 폭발물 사용, 예. 뭐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방화, 네. 그리고 뭐 특수상해, 마약 범죄까지도 좀 확대가 되고 예. 이걸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의사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조직적 사기 범죄와 관련된 예.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예. 뭐 보이스피싱이나 피싱 네. 범죄와 관련된 범죄단체 조직죄 예. 이게 적용되면은 이것도 또 예.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심의위원회가 또 열리겠네요. 네, 그런 기준에 따라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예, 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 한번 피의자로서 조사받다가 공개 안 된 상태다라고 해서 이 법 시행, 그러니까 25일 곧 시행되고 나면 재판 중에도 그럼 공개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행에서 사실은 문제는 수사 중인 피의자만 신상 네.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네네. 이것이 이제 사실은 피고인으로 넘어왔는데 중간에 또 추가 범행이 확인이 돼가지고 예, 예. 기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에서는 피고인이라도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법원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면은 네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되는 사진, 예. 그게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 공개가 최근 돼요. 사진이 바로 공개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사진을 확보하고 있으면 예. 그거를 공개를 하면 되지만 네네.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예. 얼굴 촬영을 강제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안전망에는 경제적인 관점 외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유기적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